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6이 된 김준호라고 합니다. 부산 해운대에서 IT 개발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죠. 아내와 7살 아들, 5살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저 그런 삶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저에겐 늘 마음 한편에 무거운 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형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형은 저보다 6살 많았습니다. 창원에서 작은 기계부품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직원이 10명 남짓한 소규모 공장이었습니다. 형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공장에 취직했습니다. 우리 집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거든요. 준호야, 형이 돈 벌 테니까 너는 공부 열심히 해라. 형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형 덕분에 대학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형은 자기 결혼 자금도 아껴가며 제 등록금을 보태주곤 했어요.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셨고 형편이 어려우셨으니까요.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형, 이 돈을 어떻게 받아? 형도 공장 운영하시느라 힘들 텐데요. 형은 제게 전세 자금으로 1억 5천을 쥐어주셨습니다. 저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어요. 동생 결혼하는데 형이 이것도 못 해주면 쓰나? 그냥 받아. 대신 네 마누라한테 잘해라. 형수님도 참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제 아내 민지에게 친동생처럼 대해주셨어요. 민지가 첫째를 임신했을 때는 거의 매일 반찬을 해서 갖다 주셨습니다. 창원에서 부산까지 차로 1시간이 넘는 거리인데도요. 옳게. 내가 해봐서 아는데 임신했을 땐 이런 거 먹어야 돼. 형수님은 그렇게 말하며 웃으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두 아들이 이렇게 우애 있게 지내는 걸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말씀하셨죠. 형제는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남이다.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 한다. 저는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어느 날 형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침묵이 길었습니다. 준호야, 형이 지금 좀 어려운 상황이야. 형의 공장주 거래처가 갑자기 부도를 냈다고 했습니다. 받아야 할 외상값이 3억이 넘었다고요. 은행 대출도 막혔고 당장 다음 달 직원 월급도 걱정이라고 하셨습니다. 형, 내가 도와줄게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진심이었지만 실천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을 때 민지는 단호했습니다. 안 돼요. 우리도 애들 키우는데 무슨 여유가 있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형의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어요. 하지만 결국 저는 형을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형에게서 전화가 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퇴근길에 은행을 들렀습니다. 전세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어요. 상담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5천만 원까지는 가능하세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돈이면 형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집에 돌아와 민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집 담보로 대출 좀 받을까? 민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형님 회사가 정말 어렵대. 5천만 원만 빌려드리고 싶은데. 안 돼요. 민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여보, 형님이 우리 결혼할 때 얼마나 도와주셨는지 알잖아. 이럴 때 우리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예요. 우리도 애들 키우잖아요. 큰애는 내년이면 초등학교고 작은애 유치원비도 만만치 않아요. 거기다 대출까지 받으면 우린 어떻게 살라고요? 민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회사가 어려우면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되지 왜 동생한테 손 벌려요? 아주버니 사업 실패하면 우리가 책임져야 돼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지의 말도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그날 밤 형한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야, 잠깐 통화할 수 있어? 네. 형, 저번에 내가 부탁한 거 혹시 생각해봤니?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래. 내 형편도 어려울 테니까 형이 너무 무리한 부탁했구나. 형, 미안해요. 제가 형편이.
아니다. 괜찮아. 형이 알아서 해결할게. 넌 신경 쓰지 마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 후로 형과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예전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가 왔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었어요. 제가 먼저 전화를 걸기가 두려웠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부모님 댁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형과 형수님, 그리고 조카들도 왔어요. 하지만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형수님은 저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형님, 반찬 좀 더 드세요. 민지가 형수님께 말을 건넸지만 형수님은 짧게 대답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식사 후 형과 둘이서 담배를 피우러 나갔습니다. 형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었어요. 형, 회사는 좀 어때? 그냥 그렇지 뭐. 형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민지가 말했습니다. 형수님이 우리한테 서운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요? 우리도 우리 살기 바쁜데.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가로등 불빛만 바라봤어요. 석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회사 동료가 신문기사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야, 이거 너네 형님 회사 아냐? 기사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원 소재 정밀회사, 법정관리 신청. 손이 떨렸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야, 내 형 회사가 부도났단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내 형이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구나. 집에 들어와서도 말이 없어. 저는 그제야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 괜찮아? 전화 좀 줘요. 답장은 다음 날 저녁에 왔습니다. 준호야, 형은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마. 형이 알아서 할게. 단 두 줄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형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제 결혼식 날, 환하게 웃으며 축하해주던 그 얼굴이요. 민지는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거실로 나왔습니다.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어요. 1,000만 원. 이 돈이라도 형에게 드려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이 돈은 큰아이 학원비와 다음 달 생활비였습니다. 저는 결국 통장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저는 형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습니다. 형의 회사가 부도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저는 형에게 몇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형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 답장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부모님께 안부를 여쭤봤습니다. 형님은 좀 어떠세요? 내 형이 요즘 말을 안 해? 집에만 있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형수님이었어요. 서방님, 형님이 형수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쓰러지셨어요. 지금 응급실이에요. 빨리 와주세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지를 깨워 얘기를 하고 창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들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부모님이 복도에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아버지, 형은요? 아버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오셨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환자분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발견이 너무 늦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그 순간 어머니가 쓰러지셨습니다. 형! 형은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38의 나이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형의 회사 직원들이 몇 명 왔습니다. 부모님 지인 몇 분도 오셨고요. 하지만 생각보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형수님은 영정 앞에 앉아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저는 조문객을 맞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맙습니다. 기계적으로 대답하는 제 목소리가 낯설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형수님이 처음으로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방님, 잠깐 밖에 나가서 얘기 좀 할까요? 장례식장 밖 흡연실로 나갔습니다.
형수님은 담배에 불을 붙였어요. 형수님, 담배 피우세요? 요즘 배웠어요. 안 피우면 못 견디겠더라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방님은 알고 있었나요? 형이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죄송합니다. 저번에 형이 서방님한테 도움 청했을 때 도와주셨으면 어땠을까요? 형수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그때 5천만 원만 있었어도 직원들 월급은 줄 수 있었어요. 거래처들한테 신뢰도 잃지 않았을 거예요. 회생할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형수님, 형은 서방님 결혼할 때 전 재산 털어서 도와주셨잖아요. 대학 등록금도 보태주시고. 그런데 정작 형이 힘들 때는 어디 계셨어요?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형이 마지막 몇 달 동안 얼마나 괴로워하셨는지 아세요? 밤마다 잠도 못 주무시고 혼자 술만 드시고 그러다 쓰러지신 거예요. 형수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물론 서방님 탓만은 아니에요. 저도 알아요. 서방님도 서방님 가정이 있으니까. 하지만 형수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사흘 내내 부모님은 거의 드시지 못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영정사진만 보다가 기절하듯 쓰러지시기를 반복했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구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형,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영정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 형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제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지가 저녁을 차려놨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좀 드세요. 응. 형수님이 많이 서운해 하시나 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형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꺼내봤습니다. 어렸을 때 형과 함께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 제 대학 졸업식 날 찍은 사진, 제 결혼식 날 형이 축사하던 모습. 사진 속 형은 늘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형을 봤을 때 형은 웃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열어 형과 주고받은 마지막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준호야, 형은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형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며칠 후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래, 어머니는요? 내 엄마가 잘못 일어나신다. 병원에 모셔야 할 것 같구나. 부모님은 큰아들을 잃은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형을 도와드리지 못한 것, 아니,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외면한 것, 그게 제 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짐했습니다. 형이 남기신 가족만은 제가 지켜드려야겠다고요. 형이 떠난 지 6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팀장으로 승진했고 두 아이는 잘 자라주었어요. 큰 아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작은 아이는 초등학교 5학년이었습니다. 민지는 필라테스 강사 자격증을 따서 작은 센터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형에 대한 죄책감은 여전했습니다. 형이 돌아가신 후 부모님은 급격히 쇠약해지셨습니다. 어머니는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고 아버지는 지팡이 없이는 걷기 힘들어지셨어요. 저는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형이 살아 계셨다면 하셨을 일을 대신하는 것뿐이었습니다. 형수님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장례 후 몇 번 전화를 드렸지만 받지 않으셨어요. 명절 때 부모님 댁에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조카들 얼굴도 볼 수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부산 지역 협력업체 미팅이 잡혔습니다. 신규 프로젝트 관련 회의였어요. 회의실에 들어섰을 때 한 여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블룸 화장품 대표 최윤희입니다.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형수님이었습니다. 아니, 형수님이었던 분이었습니다. 서방님 맞죠? 형수님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화장도 진했고 옷차림도 화려했습니다. 네, 형수님. 아니, 대표님. 세상 참 좁네요. 여기서 만나다니. 형수님은 자연스럽게 웃었습니다. 회의는 어색했습니다. 저는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형수님은 능숙하게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형수님이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커피 한 잔 할까요? 네, 좋습니다.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형수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화장품 사업을 하신다고는 몰랐습니다. 재혼했어요. 3년 전에요. 남편이 투자 쪽 일을 하는데 덕분에 사업 시작할 수 있었죠. 그러셨군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잘 계시죠? 두 분 다요. 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제가 연락도 안 드리고 죄송해요. 형수님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아닙니다. 형수님이 힘드셨을 텐데.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형님 돌아가시고 빚 정리하고 애들 키우는 것도 막막했고요. 형수님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제가 형님 탓만 할 게 아니었다는 거요. 네, 형님도 힘드셨을 거예요. 회사 망하고 직원들한테 미안하고. 그런데 저는 형님을 위로해드리기보단 원망만 했던 것 같아요. 형수님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게 후회돼요. 형 힘들 때 옆에서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한 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서방님도 그랬을 거예요. 도와드리고 싶었지만 여건이 안 됐겠죠. 저도 이제는 이해해요. 형수님, 이제 그만 놓으려고요. 형님도 우리가 계속 아파하는 거 원치 않으실 것 같아서요. 형수님은 작게 웃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형수님은 앞으로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지에게 형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수님이 재혼하셨대. 그래요? 다행이네요. 제게 이제 놓으라고 하시더라고.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좀 편하게 살아요. 당신 너무 힘들어 보였어요. 며칠 후, 저는 형의 산소를 찾아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산소 앞에 앉아 소주 한 병을 땄습니다. 형, 저 왔습니다. 잔을 따라 형에게 먼저 올렸습니다. 형, 제가 미안했습니다. 정말 눈물이 났습니다. 형 힘들 때 제가 옆에 없었습니다. 도와드릴 수도 있었는데 못 해줬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근데 형, 이제는 좀 편해지고 싶습니다. 형수님 말처럼 형님도 제가 계속 이렇게 사는 거 원치 않으실 것 같아서요. 소주를 한 잔 마셨습니다. 형, 조카들 제가 잘 챙기겠습니다. 형이 못다 하신 것들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께 다시 연락을 드렸습니다. 형수님, 조카들 생일 같은 거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작은 선물이라도 보내고 싶어서요. 형수님은 흔쾌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명절 때 부모님께 조카들을 데려오겠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은 손주들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형이 남기고 간 보물들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저는 그날 비로소 알았습니다. 용서는 남에게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거라는 거요. 형이 떠난 지 7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저는 그해 봄 형수님으로부터 뜻밖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준호 씨,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며칠 후 우리는 다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형수님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게 뭔가요? 형이 남기신 거예요. 제가 그동안 못 드렸어요. 용기가 안 나서.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형의 필체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뒤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준호 씨, 제가 사과할 게 있어요. 사과라뇨? 장례식 때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죠. 사실 형이 힘드셨던 건 회사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형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형을 많이 힘들게 했어요. 회사 어려워지니까 짜증만 내고 위로는 안 하고 심지어 형수님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형 돌아가시기 1년 전부터 저 다른 사람 만나고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금 남편이요. 그때 이미 알고 지내던 사이였어요. 형도 눈치채셨던 것 같아요. 그게 사실입니까? 예,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형 힘드실 때 옆에서 지켜드려야 했는데 형수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장례식 때 준호 씨한테 그렇게 화를 낸 거예요. 사실은 제 잘못인데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떠넘긴 거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 씨,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형한테도 정말 미안하고요. 집으로 돌아와 형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지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읽을 수 있겠어요? 읽어야지.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형이 이 편지를 쓰는 건 모든 걸 정리하고 싶어서다. 회사는 이제 살릴 수 없을 것 같구나. 빚은 다행히 개인 보증을 안 서서 감당할 만하고. 근데 형수하고는 이제 끝인 것 같다. 형수가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더라. 모르는 척 했는데 이젠 숨기지도 않는구나. 솔직히 말하면 형도 지쳤어. 회사 일도 가정 일도. 너한테 도움 청했을 때 네가 못 도와준 거 형은 이해한다. 너도 네 가정이 있고 책임져야 할 식구들이 있잖니. 당연한 거야. 오히려 형이 미안하다. 동생한테 그런 부담을 준 게. 편지를 읽다가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지가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근데 준호야, 형이 하나 부탁할 게 있어. 우리 부모님 잘 모셔다오. 형이 먼저 가면 부모님이 많이 슬퍼하실 거야. 그리고 내 아이들도 가끔 봐줘라. 형수가 재혼하면 아이들이 힘들 수도 있을 테니까. 마지막으로 너무 자책하지 마. 형이 이렇게 된 건 네 잘못이 아니야. 형 스스로 선택의 연속이었고 그 결과일 뿐이야. 준호야, 넌 좋은 동생이었어. 형은 네가 자랑스럽다. 건강하게 잘 살아. 네 아이들도 잘 키우고. 형은 그걸로 충분하다. 형이.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민지도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아주버님은 끝까지 당신 생각하셨네요. 응. 우리가 너무 몰랐어요. 아주버님 마음을.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형의 편지를 계속 읽고 또 읽었습니다. 다음 날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갈게요. 어머니랑 맛있는 거 드셔 가요. 그래, 그래라. 내 엄마가 좋아하시겠다. 주말에 부모님을 모시고 횟집에 갔습니다. 형이 좋아하던 곳이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앞으로 자주 올게요. 제가 형이 못다한 것들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형은 착한 아이였어. 너도 착하고. 형님이 편지 남기셨던 거 아세요? 응, 알고 있다. 형수한테 들었어. 읽어보셨어요? 아니, 그건 너한테 쓴 거니까 네가 읽어야지. 아버지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준호야, 내 형 걱정 이제 그만해라. 형도 그걸 원할 거야. 네, 아버지. 그 후로 저는 매달 부모님을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형수님과도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조카들 생일에는 선물을 보냈고 명절에는 함께 모였습니다. 어느 날 큰 조카가 제게 물었습니다. 작은아버지, 우리 아빠 어떤 분이셨어요? 내 아빠는 정말 멋진 분이셨단다. 어떻게요? 가족을 많이 사랑하셨어. 그리고 책임감이 강하셨고 힘들어도 약한 모습 안 보이시려고 했어. 저도 아빠 닮고 싶어요. 그래? 넌 이미 많이 닮았어. 착한 것도 그렇고. 조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이 꼭 형 같았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형의 기일에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부모님, 형수님과 조카들, 그리고 저희 가족까지. 산소 앞에서 절을 올렸습니다. 형, 저희 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숲이 흔들렸습니다. 형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큰 조카가 제 옆으로 왔습니다. 작은아버지, 저 내년에 대학 가요. 그래? 벌써? 그래, 내 아빠가 자랑스러워하실 거야. 작은아버지도 자주 놀러 오세요. 그래, 그럴게.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민지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많이 편안해졌어요. 그래, 네. 예전엔 항상 무언가에 짓눌린 것 같더니 이제는 좀 가벼워 보여요. 그런가? 아주버님도 이제 편히 쉬고 계실 거예요. 응, 그랬으면 좋겠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형 꿈을 꿨습니다. 형은 웃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수고했어. 이제 편하게 살아. 예? 형, 넌 잘하고 있어. 걱정 마. 꿈에서 깨어났을 때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께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가족이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론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도와주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계를 이어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입니다. 저는 형이 살아 계실 때 제대로 도와드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형이 남기신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형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미안했어. 고마워. 사랑해.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소중한 사람들과 후회 없이 사시길 바랍니다.